안녕하세요. 2023년 1월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 개장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빅6 그리고 토트넘 허스퍼의 상황들 체크하고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후바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번 시간에는 토트넘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이 또 후반기 일정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 토트넘이 4위 경쟁에서 조금 밀리고 있었으나 겨울 이적 시장에서 벤탄쿠르하고 클롭세스키 영입한 게 대박을 치면서 4위로 올라갈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반등을 노리려면 이번 1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좋은 효과를 봤다 보니까 토트넘 구단 쪽에서도 어느 정도 1월 이적 시장에 보강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4위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돼야만 또 탈환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포지션별로 살펴볼 텐데 토트넘의 문제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오른쪽 윙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나마 왼쪽은 페리시치 그래도 뭐 도움은 많이 올리잖아요. 손민 선수하고의 그 호흡적인 부분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개인의 활약 자체를 놓고 보면 아주 나쁘다는 아닌데다가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세센용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우도지 영입을 확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우도지가 올 예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왼쪽 윙백은 영입할 필요가 없는데요. 오른쪽 윙백은 다 아쉽죠. 예. 그 도어티가 지난 시즌 막판에 잠깐 잘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번 시즌은 다시 좀 그렇게 좋은, 물론 지난 경기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데다가 에메르송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진짜? 사실 도어티가 아쉬워서 에메르송을 영입한 건데 오히려 도어티에게 밀렸다. 네, 그리고 스펜스는 콘테 감독이 아예 외면하고 있는 선수고요. 예. 그래서 루카스 모우라까지도 윙백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루카스 모우라도 결국은 그냥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우라는 계약 만료여가지고 상파울루로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이런 활약 여부를 떠나서 루카스 모우라는 부상으로 아예 뛰질 못하기 때문에 전력 외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서 가장 아쉬운 게 중앙 지역에서 좀 킬러 패스, 좀 좋은 패스를 할 선수가 없어서 경기가 좀 재미가 없고 답답하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답답한 부분인 거죠. 그나마 그래도 호이비에라고 벤탄쿠르가 나오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뭐 단단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올라가가지고 골을 넣는 장면들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좀 단조로운 패턴들이 반복되는 그런 거는 있는데다가 그리고 또 이제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스킵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정말 좋은 모습을 잠깐 보여주기도 했었지만은 큰 이제 부상을 당하고 나서는 그러고 이제 염증이 발견돼가지고 좀 늦게 거의 못 나왔었잖아요. 시즌 아웃됐었잖아요. 스킵이. 그러면서는 아직까지는 폼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비수마는 정말 진짜 토트넘 전술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파페사로도 안 쓰거든요. 일단 콘테 감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의 기록을 보면요. 위에가 이제 찬스 메이킹 기록인 건데요. 찬스 메이킹 보면은 그러니까 그 수루 패스에 의한 찬스 메이킹이 거의 없어요. 거의 프리킥이랑 비슷한 수치거든요. 그 정도로 찬스 메이킹이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프리킥이랑 스루 패스, 찬스 메이킹 횟수가 비슷할 정도로 이 팀은 뭔가 찔러주는 패스, 속칭 말해서 킬러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사실 손흥민 선수가 침투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케인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뭐 에릭센 같은 조금 좋은 미드필더가 더 있다면 더 많은 기회, 더 좀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축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팬들이 맨날 에릭센을 아쉬워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난해 여름에 에릭센을 데려올 수도 있었는데 놓친 것에 대한 좀 많은 아쉬운 반응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맨유 갔을 때 뱀이 막 배신자라고 막 도배가 됐었죠. 어쨌든 간에 뭐 토트넘이 그렇게 또 원했다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 뎁스는 있는데 좀 이제 로메로 선수가 부상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빠질 때마다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로메로를 제외하고는 다들 조금 수비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산체스는 수비력은 나쁘진 않은데 달려드는 수비를 해가지고 너무 이제 실수할 때가 많고 탕강가 저번에 나왔을 때 진짜 기준 미달이란 걸 보여줬고 한강한 챔피언십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랑글레하고 다이어도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고 벤 데이비스도 좀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로메로가 없을 때의 그
수비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장면들을 연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메로가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상이 토트넘 와서 유난히 많아요. 그전까지는 원래 부상이 없었던 선수였는데 토트넘 와가지고 꾸준하게 부상을 계속 당하면서 정상적으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재 그 토트넘이 최다 실점 공동 10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예, 만약 로메로만 뭐 강철 같은 몸을 유지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네. 로메로가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센터백 한 명 정도는 더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어떤 선수들이 그럼 새롭게 연결이 되고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윙백 보강 루머로는 페도프로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후뱅 아모림 그 스포팅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포로 같은 경우는 바이아웃 조항에 의해서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얘기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는 이 팀에 남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포로의 바이아웃 조항은 4,500만 유로고 단지 이제 맨시티가 2,500만 유로의 바이백 조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포로가 정말 잘해서 가치가 높아지면 맨시티에서 그 바이백 조항을 써가지고 자신들이 팔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4,500만 유로 정도를 이제 질러야지 내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스포팅 리스본 입장에서는 그 밑에 가격일 경우엔 대체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만약에 그 정도의 그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맨시티가 먼저 데려가서 뭐 그 정도 가격에 자기들이 팔면 2천만 유로라도 남겨 먹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 조건이 발동되기는 쉽지가 않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토트넘 입장에서도 뭐 사실 이 정도 돈을 쓴다면은 뭐 다른 포지션에 더 좋은 선수를 찾지 포로를 데려오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뭐 4,500만 유로가 솔직히 뭐 토트넘 입장에선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죠. 토트넘 역대 최고 이적료 영입이 이번에 영입한 히샬리송인데 그게 6천만 유로고 그 전까지는 3천만 유로대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예. 결국에는 이제 포로 선수가 이제 연결은 됐지만 당장 뭐 1월 달에 옮길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진 않다라는 거죠. 없다까지는 아니고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라바트 얘기가 계속 이미 지난 겨울에도 암라바트를 영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알레스디어 골드 기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벤탄쿠르가 오기 전에. 벤탄쿠르 오기 전에 실제로도 콘테가 영입을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벤탄쿠르를 영입하면서 암라바트를 포기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뭐 현재도 어쨌건 토트넘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오렌티나 단장인 프라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암라바트이 원래 이번 시즌 후 계약 만료기 때문에 싸게 팔릴 거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많은 건데 리버풀 이적설도 있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 그가 싸게 팔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연장시켜서 뭐 그 부분을 좀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거니까 좀 상황이 달라졌고 게다가 이 암라바트의 주가도 월드컵 이후 더 높아졌기 때문에 협상이 조금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1년 전이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좀 빨리 움직였다면. 근데 그때는 암라바트가 망했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 엘라스 베로나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다가 피오렌티나 가가지고 적응에 실패하면서 망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다시 재기에 성공한 케이스여가지고 어찌됐거나 또 암라바트의 가능성은 조금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사실 가장 화제가 됐던 게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재조명된 프랑스 대표 미드필더 라비오입니다. 라비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임즈에서도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연봉만 맞춰준다면은 영입이 의외로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계약 기간이 2023년, 이번에 계약 만료거든요. 그럼 1월 달에 옮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계속 재계약하려고 연봉 700만 유로를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 베로미니카가 이제 에이전트잖아요. 더 많은 금액을 내놓아라. 막 이래서 그래서 지금 난항 중인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지난해 1월 달에 토트넘이 데려온 선수들도 유벤투스의 벤탄쿠르와 크루세스키고 파라티티 디렉터가 그래도 유벤투스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원활할 수 있는데 또 변수가 좀 있잖아요. 유벤투스의 구단 상황도 좀 있어서. 뭐 그래서 저는 판매 가능 대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연봉을 맞춰줄 수 있느냐죠. 왜냐면은 유벤투스가 700만 유로 연봉을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리에아는 세후잖아요. 그러니까 세 전으로 다른 데로 맞추면은 1,400만 유로에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고연봉이다 보니까 세금이 절반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400만 유로인데 그것도 안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현재. 이상을 줘야 된다. 예, 그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예. 물론 예. 이 선수가 좋은 선수고 그 연봉이 뭐 과한 조건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번 시즌 예. 잘하고 있고 예. 유벤투스에서도 그리고 월드컵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영입된다면은 쏠쏠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토트넘이 지출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경우엔 데려올 수 있고 올 경우에도 충분히 팀에 네.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좀 더 싸게 데려올 수 있는 옵션들을 보자면 역시나 토트넘이 또 강하게 연결됐던 선수 프랑크 케시에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키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바르셀로나가 그 재정 문제 때문에 레버를 계속 당겼잖아요. 예.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대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수를 더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그리고 연봉도 더 깎아야 된다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겨울에 선수 영입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영입하고 싶어하는 선수들한테 여름까지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캐시가 그래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캐시에는 왜냐면 바르셀로나에서 나왔을 때도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예. 저는 이 선수를 왜 바르셀로나가 영입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예.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요. 예. 박스 투 박스형에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그렇지만 좀 투박한 선수인데 왜 영입하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건 간에 갔다가 결국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파라티치 단장이 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결국에는 계속해서 연결이 됐던 선수이기도 해서 뭐 토트넘이 뭐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기존의 결에 맞는 좀 열심히 뛰는 미드필더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암라바트도 그렇고 캐시에도 그렇고 결국 이 두 선수는 중복 투자가 아닌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뭐 라비오만 조금 네. 다르잖아요. 라비오는 네. 하지만은 저 둘은 그래서 별로 그렇게 땡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선수 암라바트는 특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하지만은 스타일적으는 너무 겹치지 않나. 그렇죠. 지금 토트넘이 새롭게 네. 가미해야 되는 선수가 필요한데 다른 부분에 가미해줘야 그렇죠. 되는 선수죠. 예, 당장 그래서 1월 달에 이 선수도 뭐 예. 강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계속 많이 나온 또 이름이 말리노프스키하고 메켄이고 특히 말리노프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힐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왼발잡이로서 클로세스키의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선수로 얘기가 됐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1,500만 유로의 이적이 가능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선수 본인도 이적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뭐 마르세유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강하게 원하고 있다. 리알 토마스가 한 얘기죠. 토트넘 전담 기자인. 예. 근데 이제 선수 본인은 프리미어리그로 가고 싶어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근데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별로 추천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그렇게 뭐 창의적인 선수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왼발킥이 좋은 선수고 약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로 서기도 애매하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서기도 애매하거든요. 이 선수가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3-4-2-1 포메이션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서기에는 창의성이 떨어져요. 이 선수가. 그렇다고 저는 3-4-2-1을 계속 고수할 거라고 보는 게 현재 선수단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화를 가져갈 수는 없는데 그러면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서기에는 수비력이 떨어져요. 애매한 선수가 될 위험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 메케니 같은 경우도 연결이 되고 있죠. 메케니 같은 경우는 뭐 박스 투 박스형의 공격력에 상당히 방점이 찍혀 있는 선수긴 하죠. 그래서 곧잘 뭐 원더골도 넣기도 하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 같은 것들도 있어서 조금은 다른 부분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긴 한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검증이 그래도 더 돼야 된다. 거기다가 부상 이력이 너무 많다. 예,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예. 첼시 편에서도 얘기 들었다시피, 뭐, 본머스랑 이제 그 에스턴 빌라가 원하고 있고, 본머스는 이미 뭐, 이적료 제의까지 다 됐으나, 이제 맥케니가 거절했다. 왜냐면 첼시나 토트넘이나 또는 도르트문트로 가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도르트문트 가면 참 웃기게 되죠. 샬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챔스권을 노릴 수 있는 팀에 본인이 가고 싶은 야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맥케니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 토트넘의 가능성도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참고로 유벤투스가 저 선수의 이적료로 4천만 유로를 책정했다는 그러면은 영입 안 하는 게 낫죠. 안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월드컵 우승 멤버로서 또 브라이튼 돌풍의 중심으로서 마칼리스터의 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대다수의 상위권 팀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토트넘도 연결이 됐지만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시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 같은 경우 그리고 잉글랜드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선수가 유벤투스를 선호한다, 유벤투스를 선택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라비오가 떠난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구단이
어제 얘기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그럼 맥칼리스터가 오면은 상당히 좋은 영입이 되긴 하죠. 예. 예, 근데 일단 맥칼리스테르는 그 아르헨티나 대표팀 우승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때 그래서 브라이턴에서 엄청나게 막 환영 예, 우승 세레머니 그거 했잖아요. 했거든요. 그러고 예.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거보다도 선수 본인이 얘기했어요. 예. 나는 급하지 않다. 나는 이 팀에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예, 중론이에요. 떠나더라도 여름에 떠난다. 그러면 라비오가 떠나고 맥칼리스테르가 오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해요. 현재까지의 네, 흐름은. 그렇죠. 2023년 여름에 라비오 마칼리스터의 거치가 이제 좀 연결적으로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수비 라인, 앞서 말씀드린 로메로의 부상 이슈 때문에 토트넘이 센터백을 더 보강할 것이다 얘기들이 많은데, 영국 언론, 영국 기자들이 지금 맨유에서 주전 경쟁에 밀린 맥과이어가 토트넘의 딱이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보도가 그렇게 신빙성 있는 데서 나온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신빙성은 떨어지는 그렇죠. 곳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건 루머 자체는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터쿠스포츠의 예전에 그 빌라에서 공격수로 레전드로 활약했던 서더스하고 그리고 이제 오하라, 옛날에 이제 토트넘에서 미드필더로 뛰었던 오하라라고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테나 감독이 팔려고 움직임을 사실상 보이고 있다. 그렇죠. 지금 바란이 확실하게 수비의 리더이고 그 파트너로 본인이 데려온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중용하고 있는 데다가 맥과이어가 나올 때 경기력도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제 월드컵 때문에 늦게 왔었을 때, 그래서 빠져 있었을 때 루쿠쇼를 센터백으로 쓴 거. 예. 그걸 가지고 이거는 그럼 맥과이어를 팔려는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는 거다. 예, 사실 뭐 맥과이어가 좀 아팠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루쿠쇼가 또 잘했어요. 네. 루쿠쇼가 그 한 경기는 아팠고 그 다음 경기는 안 아팠어요. 그 다음 경기는 린델레프가 아팠죠. 둘이 돌아가면서 독감이었거든요. 그때 안 쓴 게 그러니까 사실상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맥과이어를 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서, 근데 맥과이어는 토트넘에 매우 잘 맞는 선수다. 백스리 포메이션을 쓰기 때문에 백스리에서는 맥과이어의 약점들이 많이 지워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라인도 내리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 센터백들 중에 맥과이어보다 더 나은 선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예.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로메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로메로 제외하고 보면은 저도 그렇죠. 예. 백스리에서 쓰는 맥과이어라면, 라인 내리는 팀에서 쓰는 맥과이어라면은 잘할 거라고 봐요. 예. 콘테 감독이 떠나지 않는다면은 전 맥과이어는 거면 잘 어울리는 조각이긴 한데, 문제는 맥과이어의 연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토트넘이. 예, 결국에는 이 문제가 풀리려면 우선 맥과이어 본인도 또 월드컵 전에 이런 주전 경쟁 이슈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현지 팬들에게 안 좋은 얘기 듣기도 했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 반전과 좀 주전으로서의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봉을 조금 깎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돈 많이 주는 팀, 뭐 이런 하위권 팀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리그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 토트넘이 또 잉글랜드 대표 선수도 많고, 뭐 케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이어도 있고, 다이어랑 같이 뛸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바꿔 뛰겠죠. 근데 맥과이어가 결단을 내린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연봉 이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정통한 그 언론들에서는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 근데 말씀하셨듯이 맨유가 지금 1월 이적 시장에 그 글레이저 가문의 구단 매각 이슈 때문에 돈을 안 쓰는 상황이라면 맥과이어를 좀 정리하면서 그 돈으로 다른 선수 그럼 쓸게, 이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수 영입은 무조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테나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공격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맥과이어를 팔아서 공격수 영입 대금을 대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맥과이어가 나가더라도 최근에 테나 감독 인터뷰를 보면 정말 스위스 라인에 문제가 있으면 루크쇼를 센터백으로 써도 된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니까 뭐 리산드로, 바란, 린델로프도 이미 있는 데다가 쇼까지 이제 사실 맥과이어보다 앞서 나온 상황이면 숫자가 충분하죠. 어느 정도 그냥 돈만 맞으면 맥과이어 팔고 그 돈으로 난 공격수 살래. 테나 감독은 이런 좀 마음을 먹고 있어서, 그럴 경우 맥과이어가 만약 1월에 나갈 때 선택지가 괜찮은 팀은 토트넘이 가장 낫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애초에 또 오랫동안 연결된 수비수가 또 있어요. 예, 슈크리니아르가 있긴 한데요. 이 선수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인기도 많고요. 원래 이 선수는 갔으면 이미 지난 여름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긴 해요. 예, 그래서 저기 풋볼 이탈리아에서도 어쨌건 간에. 근데 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슈크리니아르가 아직까지도 인테르와 재계약 협상에 있어서, 왜냐면 계약 만료거든요. 이번에 그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1월에 그러면은 팔 수도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던
건데 가장 최근 바로 이제 나폴리전하고 끝나고 제가 나폴리전에서 슈크리니아가 예. 엄청 잘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보도에서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둘이 같이 앉았어요. 둘이 기자회견장에 같이 앉아가지고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슈크리니아르는 우리 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계약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풋볼 런던에서 보도를 한 거죠. 토트넘이 힘들어졌다. 예, 저기 인텔과 재계약 협상을 하게 되면서 예,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 저는 슈크리니아가 매물로 나오면은 토트넘은 이래저래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콘테 감독이 오랫동안 원했고 토트넘이 협상도 했었지만 연봉. 예, 어찌됐거나 슈크리니아르는 가질 수 없는 선수다. 예, 너무 빅네임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그 슈크리니아르급을 영입을 하려면은 토트넘이 그동안에 있었던 연봉 상한세를 깨야 돼요. 그렇죠. 결국엔 예. 슈크리니아를 잊고 오히려 맥과이어가 현실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 지금 포로 얘기도 있었지만 스포팅 리스본을 상대로 토트넘이 올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하면서 네. 에드워즈를 다시 이제 데려오자. 네. 에드워즈 왜 팔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그 토트넘 유스 출신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둘을 동시에 이건 이제 해코르드 포르투갈 신문사에서 나온 보도인 건데 포로와 이제 에드워즈를 둘을 합쳐서 7,500만 유로에 영입을 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레스 디오골드 기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요. 바로 힐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힐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공격수 영입은 딱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는 힐이 이렇게 못했다면 1월달에 팔 생각이었, 임대로 보낼 생각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키가 작은 선수, 저 선수가 167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그렇게 선호할 만한 유형의 공격수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포로도 마찬가지로 피지컬적인 그렇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골드 기자는 추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골드 기자가 토트넘의 내부 조직에 정통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는 이름 그리고 새롭게 지금 이적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바로 앤서니 고든 그리고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로 활약한 콜로 무안입니다. 그 고든 같은 경우는 콘테 감독이 사랑한다라고까지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보도상에.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지난 그 경기 때 어쨌거나 아파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다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토트넘은 여전히 고든의 흥미를 가지고 있어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고요. 근데 뭐 아까 골드 기자도 얘기했다시피 힐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죠. 당장 급한 영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안이 같은 경우는 원래 무안이 예전에도 토트넘이 영입을 하려고 했어요. 낭트 시절에도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영입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이적해가지고 한층 더 성장을 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저건 이제 산티아오나 풋 메르카토 그 기자 상당히 프랑스 쪽에서는 정통한 기자인 건데 토트넘과 리버풀이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건데 저는 근데 무안이 같은 경우는 그냥 흥미만 가지고 있는 정도 그냥 인터레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무안이를 영입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케인과의 재계약이 안 돼서 내년 여름에 케인을 이적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당장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사실 공격, 특히 스트라이커 위치는 선수가 꾸준히 있고 플루세트케 히샤이선까지 있기 때문에 좀 얘기가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케인 있는 이상에는 아무도 영입 못해요. 근데 이제 골키퍼 루머는 이제 최근에 요리스의 부진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뭐 그 요리스의 부진도 있고요. 또 요리스가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가 벌써 만 36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도 2024년까지니까 그래서 원래 골리니도 그렇고 포스터도 그렇고 요리스의 백업 겸 장기적인 대체자로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골리니도 나왔을 때 별로 못했었고 포스터도 나왔을 때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픽포드 얘기가 나오는 건데 픽포드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번 겨울이 아닌 다음 여름일 거고 그리고 어쨌건 이 선수도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버튼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재계약 거기에 그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 그 데일리 메일의 기사 제목의 그 사진도 픽포드와 그리고 램파드가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얼굴과 그리고 이제 맨유, 첼시, 토트넘 이렇게 엠블럼이 있는 그런 사진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에버튼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프리미어리그에 안정적으로 잔류를 해놔야지 재계약이 가능해요. 선수들이 그걸 봐야지 하지 그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나 가능한 영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건 간에 그 토트넘의 영입 전략에 대해서는 콘테 감독이 비교적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무언가를 얻길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몇몇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는 클럽의 비전에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토트넘은 어린 선수에게 투자하고 싶어 한다. 쿨루세스키와 벤탄쿠르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면서 재능 있고 합당한 연봉. 예, 그러니까 고액 연봉을 제시하는 게 예. 없다, 우리 팀은. 이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젊고 재능 있고 너무 고액의 연봉은 아닌 선수.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그렇죠. 설정되어 있어서. 쉽지 않죠. 그럼 사실 영입할 만한 선수들이 이제 추려져요. 우리가 네. 추려도 추릴 수 있을 정도인데 네. 일단은 두버지의 픽, 토트넘이 필요한 포지션 위주로 좀 살펴보면 리옹의 말로 구스토를 좀 꼽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말로 구스토 같은 경우는 이제 만 19세로 상당히 어린 선수거든요. 근데 젊음에 일단 해당이 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계약 기간도 2024년까지니까 어느 정도 계약 기간도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잘만 꼬드긴다면은 조금 아주 비싸지는 않게. 물론 그 문제는 이 선수가 인기가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만 19세인데 지난 시즌에 주전으로 뛰었고 이번 시즌에도 주전으로 뛰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일단 신체 조건도 나름 괜찮고요. 풀백으로 179니까요. 그리고 수비력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패스 능력이라던가 크로스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아직은 그렇게 뭐 공격력을 막 드러내고 있지 못하지만은 한층 더 공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현재 바이에른이 파바르가 떠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파바르가 네. 재계약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바르의 대체자로 이 선수를 노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 뭐 바이에른으로 가겠네. 아니, 어쨌건 간에, 근데 그건 되죠. 그러니까 선수를 꼬드길 수 있죠. 아직 어린 선수니까 너 바이언 가면은 많이 못 나와. 우린 널 주전으로 쓴다.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우리 팀은 오른쪽 윙백 봐라. 네. 보이지 않냐, 로얄. 로얄. 그래서 이제 좌우도지 우구스토로 리비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패스할 줄 아는 미드필더 보고 싶거든요. 네. 두버지의 픽으로 역시 이제 독일 선수를 뽑았어요. 예, 그냥 노이하우스인데요. 노이하우스는 뭐 기록들을 봐도 알겠지만요. 상당히 공격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공격형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공격력도 있고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 원래 이 선수가 시작점은 수비형 미드필더였어요. 유망주 때 20세 이하 월드컵 한국에서 있었던 그때도 왔었거든요. 네. 그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봤었는데 점점 더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콘테 감독이 있는 이상에는 3-4-2-1 포메이션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수비도 되면서 패스 센스도 있고 공격력도 있는 선수 그래야지 호이비에르 벤탄쿠르와 경쟁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프로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노이하우스를 선택을 한 건데요. 이 선수 뭐 패스 센스 있고 또 이제 킥력도 있고 침투도 상당히 잘해요. 네, 어시스트 기록 충분히 검증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문제는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던 거였거든요. 네. 비교적 이번 시즌에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경기 수가 6경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래도 십자인대도 어느 정도 파열됐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파열이었어요. 부분 파열이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빠르게 12월 18일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 선수가 영입하기 좀 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계약 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라는 거. 계약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에 영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의지가 강하면 1월 달에도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선수니까 이 방송을 레비 회장이 이제 보고 파라티치한테 보여주고 야 노이하우스가 이런 상태래 하고 오퍼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요. 또 수비 라인에 이 선수 저도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한번 언급이 연결됐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자바르니. 예, 자바르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센터백이죠. 만 20세인데요. 그런데 벌써 3시즌 동안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고 2021-22 시즌이 15경기인 거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시즌이 좀 열리게 됐죠. 그런 거죠. 근데 벌써 A매치 기록도 24경기가 되죠. 큰 경기 경험도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센스도 있고 발도 빠르고 커버 범위도 나름 넓고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단점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조금 실수하는 장면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주변에서 커버해주는 선수도 있다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큰 경기 경험도 많다는 거죠. 이미 유로 2020때 가장 어린 선수 중에 한 명, 특히 우크라이나에선 가장 어린 선수임에도 주전 센터백으로 전 경기 풀타임을 뛰면서 8강 진출까지 견인을 했었고요. 또 이미 뭐 챔피언스 리그 경험도 충분하고 유로파 리그 경험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많이 연결이 됐었던 예. 은디카를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그건 뭐 지난 여름에도 연결이 됐던 거였는데요. 은디카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선수가 타는 선수긴 해요. 뭐냐면은 수비력 굉장히 좋고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좋은 선수긴 한데요. 이 선수가 조금 축구 지능은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 때 잘하는 선수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자바르니가 나온다면은 예를 들면은 랑글레랑 그리고 또 이제 로메로가 옆에서 보조를 해주면은 수비적인 실책들을 많이 이제 해결해줄 수 있다고 보고 은디카가 나온다면은 또 이제 옆에 랑글레가 나와가지고 아니면 다이어가 나와가지고 지휘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 선수는 수비력은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개인 수비 능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미 뭐 이 선수도 챔피언스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우승했을 때도 능력을 보여줬고 또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수비력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 영입 자바르니앙 이 선수는 저는 동시에 영입하면 좋지 않을까. 거기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 만료예요. 그렇죠. 이적 협상이 필요 없죠. 그래서 1,500만 유로로도 겨울에 영입할 수 있거든요. 예, 이번 1월에 충분히 이제 협의를 해볼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챔피언스리그 16개 올라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적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적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선수가 별로 나가고 싶어하지 않나 한다. 왜냐면은 자기가 유리하게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그 선수한테 잘 꼬셔봐가지고 하면은 데려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선수들만으로도 토트넘의 3-4-3 운영이 가능해요. 지금 왼쪽 공격수 고든, 오른쪽에 뭐 에드워즈나 뭐 마리노프스키가 만약에 쓴다면 여기 위치로 쓸 것 같고 최전방에는 무아니가 뭐 측면으로 빠지면서 움직일 수 있고 우도지는 이미 오기로 한 선수고요. 부버지의 추천 선수는 빨간색으로 표기한 노이하우스, 구스토, 자바른이고 토트넘 이야기를 별도로 이제 얘기 드린 거는 토트넘이 또 워낙 관심이 많고 또 토트넘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 1월달에 확실하게 올만한 조금 유력해 보이는 선수가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콘테 감독이 어떤 선수를 또 강하게 요청할지 그리고 사실 지난 1월달에 쿨루세스키와 벤탄쿠르도 언급이 아예 안 됐던 선수는 아니지만 유력하다고 점쳐졌던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파라티 디렉터가 토트넘 레비 회장이 어떤 선수 영입에 최종 결제 사인을 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 대로 저희가 이제 선수마다 최신 소식들 분석하고 또 이적설들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준TV는 이런 이적설 소식에 대해서 또 신빙성 있게 체크하기 위해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